네, 이 시각 헌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재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선고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노무현은 3일 전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때는 1시 40분 정도 그때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5시 40분 정도 여기에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보통 오후에 통지를 하고 노무현 때는 1시 40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5시 40분 노무현은 3일 전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번 주 3월 28일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중에 할 가능성보다는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4월 4일이 됩니다. 4월 4일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4월 11일 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선과 문영배가 4월 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럼 임기 만료 그날 그만두는데 그날 선고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마지막 4월 11일 이날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자, 금요일 중에서 마지막 금요일은 4월 11일이다. 이래서 4월 11일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헌재는 완전히 각자 도생 8인 8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원래는 8인 모두 기각으로 가기로 각하도 하지 말고 인용도 하지 말고 기각으로 가기로 잠정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계선이가 난리를 치면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선이가 인용으로 간다고 그러자 그렇다면 각자의 의견에 맡기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영식과 조한창은 각하로 갔고요. 김복형은 저 정계선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 기각으로 갔고요. 다른 사람들은 헌법에 위반되긴 하나 그 마흔역 부분 말이죠.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된 두 사람과 마흔역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자기들 헌법재판소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러면서도 각자의 의견대로 한덕수의 경우에 판결을 했는데 유지되어 오던 만장일치 전월치가 깨져버리면서 사실상 엄청난 갈등을 노정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도 그러할지언데 윤 대통령 경우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계에서는 끝까지 인용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형식 그 다음에 조한창은 지금 내란 소추 사실의 동일성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하로 갈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한덕수 사건의 경우에는 그걸 숨겼습니다. 한덕수 사건에 숨겨진 비밀 코드 그것이 바로 그 내란죄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판단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분명히 내란죄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문제 삼은 재판관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 삼은 재판관이 없다면 여기도 그냥 내란죄 소추 사실의 동일성 얘기하면서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한 이유는 분명히 그거를 문제 삼은 재판관이 있고 그게 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라든지 절차적 문제를 아주 중하게 생각해 온 정영식과 조한창은 100% 각하로 간다. 라는 것이 그래서 저의 생각인 겁니다. 김복형도 100% 각하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김복형은 저 정계선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정계선이는 헌법에 위반한다, 파면할 정도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복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이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서 우연의법이 아니다. 그리고 사법심사는 이에 대하여 자제해야 된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이것이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다.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연의법으로 볼 수 없다. 규정 위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국회 봉쇄 증거가 없다. 이건 증거가 없다.
왜 지금 뭐 정치인 체포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증거 없도록 할 거야. 김복형이 이 기각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기각. 김복형은 완전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각하로 가든 완전 기각으로 가든. 자, 그럼 3명이 빠져나왔죠. 나머지 5명 남았죠. 5명이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자, 김형두인데요. 김형두는 지금 문영배와 이미선이 나가면 선임이 됩니다. 선임. 자기가 선임이 됐다는 것은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됩니다. 4월 18일 순간부터 말이죠. 그럼 헌재 소장을 한번 또 꿈꿔볼 수 있습니다. 또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기 싫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마당에 왜 3명이 이미 확보됐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저쪽으로 가가지고 괜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힐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이라는 말은 우리 쪽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형두가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럼 4명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최악의 경우 4대 4로 간다. 확실한 겁니다. 변호사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정계선은 저쪽으로 갑니다. 무조건. 자, 문영배, 이미선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얘들이 노릴 게 뭐가 있을까요? 문영배는 사실은 헌재 소장을 한번 노려봤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나가리 되는 마당에 무슨 헌재 소장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정계선이 들어가지고 저게 소장하겠다고 껍적거리니까 에이, 문영배도 어차피 나가서 변호사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척질 필요 있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서 문영배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선도 정정미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7대 1이 되는 겁니다. 7대 1이 되는 겁니다. 한덕수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니 걔들이 안 온다 하더라도 4대 4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서 이미선이나 문영배 한 명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가 되고 저쪽이 3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헌재는 8인 8색 각양각색 각자 도생. 야, 그러면 뭐 전원일치는 어차피 물 건너 간 거니까 각자 의견대로 해. 당신은 기각, 당신은 각하, 당신은 인용.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냥 각하 의견 뭐 인용 의견 뭐 기각 의견 뭐 완전 기각 뭐 불완전 기각 뭐 똑같이. 그러니까 한덕수 사건과 사실은 판결문이 같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날짜는 언제입니까? 4월 4일 또는 4월 11일. 예, 맞습니다. 근데 4월 4일도 가능합니다. 꼭 뭐 어차피 그렇게 합의가 안 될 바에는 각자 해가지고서 일주일이면 충분하니까 지금 다 열흘 있으니까 4월 4일 날 우리 그럼 합시다. 4월 4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4월 11일 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뭐 알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건 뭐 알고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4월 4일, 4월 11일 설 모두 둘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문영배나 이미선이가 이걸 놓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무능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눈치 안 보다가 나갔다 그래서 흑역사가 될 것이므로 어쨌든 마치긴 마칠 겁니다. 마치는 방법이 4월 4일과 4월 11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4월 설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4월에 선거하네요. 벚꽃 대선 어쩌고 떠들었던 놈들 벚꽃 벌써 폈어. 이재명 씨. 벚꽃 대선 한동훈이도 말이야 저번에 2월에 뭐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면 2월에 뭐 해가지고서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말이죠. 벚꽃 대선 물 건너갔죠. 벚꽃 폈어 벌써 벚꽃 폈어. 무슨 벚꽃 대선이야. 장미 조금 있으면 펴. 장미 그것도 물 건너갔어. 대선 없어.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날에. 응? 조기도 없고 굴비도 없다. 이게 히트쳤어요. 이거 내가 처음에 한 말이야. 조기 대선 없다. 야 조기도 없고 굴비도 없어. 다 조기도 없고 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대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기 대선 굴비 대선 하면서 마구 난리치고 뭐 벚꽃 대선 장미 대선 뭐 그다음에 뭐 홍준표 오세훈 아이고야. 한치 앞을 못 보는 저다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제갈량만큼은 세상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천문지리를 좀 볼 줄 알아야지 정치를 하는 거지 말이야. 저 별자리도 못 보고 천문지리도 못 보는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말이야. 정말 가소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더군다나 한동훈 저런 게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말이야. 진짜 가소로워서 우리 강신업 TV에서는 말이죠. 저런 가소로운 자들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주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각 헌재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아직까지도 지금 선고기일 통지가 없는 걸로 봐서 이번 주는 물 건너갔다. 그러면 4월 4일이냐 4월 11일이냐 둘 다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최악의 경우 4대 4, 최선의 경우 7대 1 이렇게 기각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음 편하게 말이죠. 마음 편하게 수요일 지낼 수 있죠. 마음 편하게 목금토 다 지낼 수 있겠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물론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야 지금 응원하는 것 같다가 윤석열 대통령 응원을 갖다 여기서 뭐 조금 늦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끝까지 끝나야 끝난 겁니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 다리 힘주고 그다음에 허리 쭉 펴고 그다음에 어깨 딱 펴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프라이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이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란 머리 공작, 그다음에 저 권력 찬탈 세력들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말이죠. 다시 대치기 당하는 겁니다. 칸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사형수를 남김없이 처단해야 된다. 야 이게 칸트의 말이야. 오늘 남김없이 사형수를 처단하라.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오면 말이죠. 문재인 뇌물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죠. 지 딸과 함께. 그래서 딸이든 아버지든 필요 없어요. 제가 있다면 전부 다 쳐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그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저 민주당 세력들 아직도 지금 수사 안 받고 재판 안 받은 사건들 많습니다. 돈봉투 사건도 아직 미정적하고 있고 말이죠. 옵티머스 이런 어떤 증권 펀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 수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애들이 문재인 때 해먹은 거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수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탄핵 정국을 타고서 말이죠. 요때 또 귀신처럼 말이죠. 또 바퀴벌레처럼 살살 도다니면서 또 해먹은 것들 전부 다 까발려서 말이죠. 맑은 지금 물에 그리고 저 뜨거운 햇빛에 다 말려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선고 기일이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월 4일이나 4월 11일이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쭉쭉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대4 기각이 최악, 최선의 경우는 7대1 기각. 어차피 기각은 기각이다. 강실업 TV입니다.